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5학년도 문제부터 좀 보고 요거 변형해서 냈었고 이제 전체적인 답안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풀었거든요. 논술 원투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답안을 좀 보실 텐데 지금 논술 원투를 기존에 수강하셨던 선생님들은 이제 보시면서 이제는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내용을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내용을 암기하셔야 하고 만약에 이제 처음 하시는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텀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다뤄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도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을 다뤘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는 좀 변형을 시켜서 다시 보는 걸로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보시는데 기존에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 보고 쓰셨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들으면서 암기하시고 이제는 안 보고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2015 문제 우리 사실은 논술 원투에서 다 풀어보셨었는데 자 보시면 2015 문제는 그쵸 어떤 거였습니까? 그쵸 선생님들이 이제 유아들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때요? 유아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었나요? 여기 이제 대체로 여기 안교사가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났었는데 그쵸 안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아들이 자유선택 영역에서 너무 오래 놀고 있는 거죠. 그쵸? 자유선택 영역에서 너무 오래 놀고 있어서 똑같은 놀이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놀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아들이 불평했어요. 그쵸? 자 이제 여기 이것도 사실은 교사의 하나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안교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원장 선생님이 그쵸? 수업을 종종 참관하시면서 봤더니 유아들이 쌓기놀이 영역에서 맨날 똑같은 것만 만들고 있다. 그쵸? 맨날 똑같은 그 구조물만 만들고 있어서 좀 다른 걸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원장 선생님이. 근데 이 안교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때 유아들이 재밌게 잘 놀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안교사가 그렇죠 미술 시간에 해바라기를 그리기 전에 먼저 해바라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유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해바라기를 다 똑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교사는 김교사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김교사가 나는 막연하게 생각만 하기보다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꼼꼼하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를 되돌아보며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였죠. 자, 우리 이제 논술 원투에선 다 풀어봤습니다. 사실은. 그쵸?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쵸? 이제 안 보고 써야 하니까. 자, 보시면 여기에서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요게 조금 이제 조금 지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세 문제예요. 그리고 배점도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옛날이라서 논술의 체계가 10점이고 논술의 내용이 1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때는 논술의 체계가 10점이나 되니까 그래도 서론본론 형식을 갖춰서 어느 정도 쓰면은 점수 받기가 예전엔 좀 수월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15점이거든요. 이건 5점이고 논술의 체계가 5점이고 그다음에 논술의 내용이 15점이다 보니까 15점을 논술 가지고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어려워진 거죠. 게다가 지금은 이제 이 글쓰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는 세 문제. 대체로 다 네 문제인데 여긴 세 문제예요. 그렇죠? 한 문제는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그렇죠? 아까 마지막 예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도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루를 꼼꼼하게 되돌아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김 교사가. 그게 이제 반성적 사고를 약간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반성적 사고의 어떤 효과,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안 교사가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과 대안. 그렇죠? 그다음에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일단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안교사가 자신의 수업, 지금 수업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유아들이 똑같은 것만 갖고 놀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요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문제로 제시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요 2번 문제, 여기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요 부분은 문제를 바꿨어요. 놀이 중심 수업으로 바꿨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 하면 그 바로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문제를 바꿔놨습니다. 그쵸?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거 문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쵸? 문제를 분석해 놓은 건데 지금 어떻게 바꿨냐면 2번 문제가 원래 문제에서 이렇게 변형되었어요. 그쵸? 기억나시겠죠? 논술 들으셨던 쌤들은. 그래서 여기 1번하고 3번은 이제 원래 문제인데 원래 문제 그대로를 제가 이제 조금 요약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문제 1번에 보시면은, 그쵸, 반성적 사고가 여기 안교사와 김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쵸, 근거하고,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2가지, 요런 걸 쓰라는 거죠. 자, 그럼 답안에 어떻게 답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교사의 대화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죠? 교사의 대화가. 아까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그쵸? 그 교사의 대화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가 전문성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2가지.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요거 기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아까 이제, 그쵸,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안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어떻게, 교수 행동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걸 쓰라고 그랬는데 요건 기존 수업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쵸? 수업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안교사의 교수 행동, 그쵸? 아까 3가지 영역이었어요. 역할놀이, 쌓기놀이, 미술 영역, 요 3가지였죠. 그쵸? 요 3가지 영역에 근거해서 유아의 발현적 놀이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쵸? 과거하고 틀려진 게. 그래서 발현적 놀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행 과정을 설명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자, 지금 이제 놀이 실행 자료집이나 이해 자료집에 있는 것으로 이제 바꾼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실행 과정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관찰, 교육적 의문, 놀이, 지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은 우리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우리 지금 아까 보셨던 자료 있잖아요. 교직 논술 1, 2 자료 있죠. 거기에 요약이 또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요약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뒷부분에 요약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냐면 49페이지에 들어있어요. 49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49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은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관찰, 그렇죠? 관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교육적 의문, 교사의 교육적 의문, 그렇죠? 요거에 의해서 놀이를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선생님의 놀이를 계획하는 절차예요. 그렇죠? 먼저 뭘 해야 돼요? 놀이를 열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자, 우리 요 교재 49페이지에 보시면은 관찰을 통해서 유아들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관찰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관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아들이 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관찰하시면서 뭐 하세요? 기록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록은 그냥 끄적끄적 쓰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분석하시는 거죠. 이 유아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래서 놀이하는 거 이런 거를 잘 관찰하시면서 기록하시고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유아들의 놀이가 이게 지금 놀이의 발현이구나, 처음에 발현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아가 이런 놀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하고 그냥 기록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록하고 나서 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기록하고 분석하셨으면 선생님들한테는 의문이 생겨요, 이제. 그렇죠? 유아가 지금
계속 내가 놀이하는 거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해 봤더니 지금 얘는 어제 그렇죠 해바라기 우리가 가서 꽃구경하고 왔는데 그 뒤로 와서 계속 해바라기 그림만 그리고 있다. 예를 들면 그렇죠 해바라기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지원해 줄까? 얘한테 얘를 어떻게 지원해 주면은 얘의 그 놀이 경험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선생님이 교육적 의문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얘가 어저께 해바라기 공원에 가서 해바라기를 많이 보고 해바라기 뜯어보고 막 장난치더니 오늘은 와서 계속 해바라기 그림만 그리고 와서 친구들하고도 해바라기 얘기를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얘가 주로 그림 그리는 영역에서 많이 놀고 있던데 이걸 어떻게 확장시켜 주지?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지원할 거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교육적 의문을 통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좀 가져다 놔줄까? 아니면은 과학 영역의 어떤 책 이런 거를 놔줘줄까? 아니면은 아예 우리 다음 주에 현장 학습을 가기로 했는데 현장 학습을 꽃 박물관으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많은 교육적 의문을 이제 품는 지원과 관련된 교육적 의문을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렇게 했을 경우는 또 어떻지? 또 이 경우는 어떻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교육적으로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나서 맞아 얘는 전에 보니까 박물관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엄청 얘기했었고 얘뿐 아니라 다른 유아들도 박물관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해봤을 경우에는 그죠 어떤 앞으로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 거야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기록, 분석, 교육적 의문 이런 근거에 의해서 놀이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더 보진 않겠지만 지금 놀이 실행 자료집도 그렇고 놀이 이해 자료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에서 또 지금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여러 가지 놀이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들도 놀이 분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찰, 의문, 놀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이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49페이지에 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만은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유튜브에 올라 있는 특강에서도 제가 이게 5차시, 6차시분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었고, 제가 또 교육과정 수업에서도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우리 놀이가 아니고 놀이과정 특강할 때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논술반에서 요 한 페이지 정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위에 있는 그림 있죠. 49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관찰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관찰하시고 교육적 의문을 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놀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연쇄적인 고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요 절차에 의해서 놀이를 분석해서 쓰라 이런 문제를 자꾸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쓰시긴 쓰시는데 이게 다 따로 놀게 쓰시고 계세요. 관찰한 거랑 교육적 의문을 푸는 거랑 지원이랑 다 달라요. 그게 아니고 지금 논술 원수2 저한테 답안지 많이 주시는 선생님들 그렇게 쓰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써서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 관찰한 거랑 이제 관찰해서 근거를 얻는 거예요. 근거를 얻어서 이제 관찰 안에는 기록 분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적 의문을 품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분석한 걸 잘 보다 보면 의문거리가 나와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얘가 공통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네. 그렇죠? 심지어 막 아무렇게나 낙서해 놓은 것도 공통적인 낙서를 모아보면 지금 이 아이가 도형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 분석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교육적 의문을 품으시고 그렇죠? 교육적 의문을 또 분석해 보는 것이죠. 여러 다각도로 교육적 의문을 품으실 때는 다각도로 분석해서 얘를 어떻게 놀이를 지원해서 이 놀이를 더 확장시켜주지? 이 목적을 위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유아한테 도움을 주지? 놀이를 어떻게 확장해주지? 이걸 고민하시는 단계가 교육적 의문이에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교육적 전문가니까 이게 지금 이 유아가 그리기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주지? 이런 고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이 고민의 결과에 근거해서 놀이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기록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 절차고요. 여기 다시 4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고
주제 관련 개념을 만들고 주제를 선정하고 요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관찰, 교육적 의문, 놀이 지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먼저 관찰, 교육적 의문, 놀이 지원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얽매여서 유아들한테 니네 이렇게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놀이를 보는 거예요. 놀이를 보면서 유아들이 여기서 뭘 배우는 거지 지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목표는 뭐가 있지? 이게 지금 어떤 영역이지? 요거를 그때 이제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이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연결시킨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얘기한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관찰하고 교육적 의문을 품고 놀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놀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놀이를 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놀이원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놀이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지원을 해서 얘가 놀이가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시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놀이2로 또 확장되는 겁니다. 놀이2에서도 역시 지금 놀이했던 거 관찰, 의문, 놀이 지원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절차를 또 밟아서 놀이3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이런 데 보면 놀이가 한 토막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이 실행 자료집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예를 들면 종이 가지고 놀이하는 거라든지 뭐 테이프 막 붙이면서 길 만들기 이런 거 하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테이프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복도로 막 길을 다 확장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유치원 전체를 다 테이프로 이어진 길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프 이런 거 다 뜯어내갖고 또 공놀이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이 1, 놀이 2, 놀이 3로 가는데 이 각각의 놀이마다 선생님이 관찰해요. 관찰하고 선생님은 의문을 품어요. 아, 얘네들이 이 교실이 좁다고 하는데 어떻게 넓게 해주지? 그 영역을 놀이 공간을 어디까지 확장해주지? 이런 고민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유아들이 테이프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테이프는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죠? 교육적 고민을 해서 그때마다 맞는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놀이가 확장돼서 놀이2로 넘어갑니다. 놀이2에서도 관찰, 의문, 놀이 지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놀이2가 또 이제 확장되잖아요. 테이프를 다 뜯어서 공 만들어야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반짝이 끈을 또 다 모아서 공을 만들어서 이제 어차피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하면서 밖에서 놀아야 되겠다. 실행 자료집에 다 나오는 사례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점점 확장되는 요 놀이가 확장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활동은 그 안에 요게 들어있어요. 핵심이에요. 관찰, 의문, 놀이 지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놀이에 대해서 기술하실 일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놀이를 분석하는 틀을 갖고 계셔야 문제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놀이 실행 자료집을 읽으실 때도 이게 뭐 그쵸 뭐 옛날 이야기처럼 써놨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익숙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첫 번째는 뭘 했다, 두 번째는 뭘 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막 내러티브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놔서 그거 그냥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시는 틀, 그 놀이를 그죠 읽는 틀은 요 틀을 갖고 보셔야 돼요. 뭘 관찰했지? 어떤 의문을 품었지? 어떤 지원을 했나? 이 놀이 지원에는 뭐 상호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공간을 지원하는 거가 있을 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교구를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틀을 가지고 놀이를 분석을 해서 놀이 중심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사실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특강에도 올려놨고, 그쵸? 그 다음에 제 교육과정 책에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이제 49페이지에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저는 요 설명은 더 하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요 지금 틀, 아마 이제, 충실하게 요거 들으셨다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제 문제를 바꿔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3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3번은 안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의 증진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논술 1, 2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써봤죠. 써봤는데 지금 한 문제 한 문제씩은 제시를 안 하고 이제 전체 답안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있어요. 자료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혹시 써보시고 싶다 이러면 요 답안지에다 그냥 써보셔도 돼요. 써보시고 나는
이지성 교수한테 한번 좀 채점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보내셔도 돼요.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성함 쓰시고 한번 써서 보내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런데 이제 과제는 아니고 우선적인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과제, 그게 우선적인 과제고, 혹시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들으시거나 이래서 요 2번 문제는 내가 한번 써보고 한번 채점을 받아보고 싶다. 채점은 안 해드리고 제가 평을 해드려요. 지금은 채점은 안 해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점수도 산정해서 제가 드릴 건데 지금은 점수는 안 드려요. 그냥 이렇게 첨삭만 해드리는데 요 정도는 한번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다 성함 쓰시고 여기다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문제를 분석하실 때도 선생님들도 이런 틀로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평가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쓴 모범 답안을 좀 보실게요. 모범 답안. 그죠? 변형된 거. 아까 2번 문제 변형한 상태의 모범 답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서론이 나와 있죠. 서론.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서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쓴 거죠. 요거보다 좀 짧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 서론도 앞에 들어가 있죠. 요게 한 단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지금 15페이지입니다. 자료 15페이지. 자, 보시면 여기에 그쵸? 그렇죠. 한 단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단락이 나와 있는데 서론, 요 서론도 한 단락,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 한 문단의 뜻은 뭐예요?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 있으나 이렇게 앞에가 들어가서 이렇게 써진 거. 요게 문단이에요. 그렇죠? 한 문단. 서론 한 문단입니다. 그렇죠? 서론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것들이에요, 대체로? 이따가 선생님들 오늘 숙제에 그렇죠? 2017학년도 전체 답안 쓰는 게 있는데 서론은 어떤 거 쓰시는 겁니까? 서론에다가는 이제 사실은 이 문제의 의미. 자, 이거 같으면 뭐예요? 주제가 반성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적 사고의 의미를 조금 써주시면 좋아요. 주제가 반성적 사고니까 주제의 의미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요 밑에서 어떤 것들을 쓸 거다, 소개. 그쵸? 그런데 끝을 어떻게 맺으셔야 되냐면 뭐뭐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쵸? 논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 서론에다가,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문제의 주제가 반성적 사고니까 반성적 사고란 뭐다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썼잖아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죠?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요거 답 쓸 거잖아요. 요거랑 그 다음에 안교사가 그죠? 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행하는 거, 안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 요 세 개에 대해서 쓸 거잖아요. 요거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냥 요거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쓰는 거지, 문제를 엄청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써서 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걸 좀 간단하게, 그렇죠?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논하고자 한다라고 쓰시고, 논하고자 한다라는 말은 여기 한 번 들어가면 돼요. 어떤 선생님은 각 문항마다 뭐에 대해서 또 논하고자 한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논하고자 한다는 서론에 한 번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론이 한 단락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1번 문제도 한 단락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문단, 문단 단락 똑같은 얘기예요. 한 문제당 한 문단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제 한 문제당 두 문단, 세 문단 만들어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감점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규칙성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문단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면 이제 채점자도 보기 편해요. 아, 이게 1번 답이구나, 2번 답이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공통성을 얻을 수가 있고, 시험 시간에 안 그래도 바쁜데 어디까지 한 문단을 끊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도 좀 줄여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자, 한 문제당 한 문단으로 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2칸 들어가서 썼죠. 그쵸? 두세 칸 들어가서 쓰도록 하시고, 자, 두 간식으로 썼잖아요.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아까 문제에서 쓰라고 한 개수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첫째, 둘째. 그렇죠?
반성적 사고에 대한 것은 아까 논술 자료 드린 거 있죠. 논술 원투 자료에 드린 거에 보면 요거 쓸 자료들 다 써 있어요. 거기 한번 들춰보시면은 반성적 사고의 긍정적 효과 뭐지? 들춰보시면 다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그 들춰보시는 내용을 기술한 거예요. 말로.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문장을 짧게 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말 문장을 짧게 끊으셔야 됩니다. 막 문장이 엄청 길어지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우리말이지만. 자, 그래서 문장을 가능한 한 끊으시고 그 다음에 또 명심하셔야 될 게 주어. 그쵸. 주어하고 서술어. 요거를 좀 일치를 시켜주세요. 일치를 시켜주십시오. 의외로 이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키지 않으시면은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요. 쓰시는 분은 막 써서 이제 모르는데 읽는 사람은 선생님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은 그거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이라고 시작했으면 그쵸? 내가 하는 행동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죠. 나는 뭐 집에 갔다라던가, 그쵸? 나는 갔다라던가, 뭐 이렇게 끝을 맺어야 하잖아요. 나는 갔다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되는데 나는 뭐 중간에 문장이 많다 보면 나는 뭐 무슨 물건이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만약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으면 끝에 서술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의미한다 라던가 뭐 무엇이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뭐 중간에 막 하다가 이제 내가 전문 교사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면 이제 보면 되어야 한다 이랬는데 전문성이 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어보면 벌써 글이 이상해요. 그쵸? 자, 그래서 주어하고 수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주어와 서술어를 맞춰주시고 자, 제가 좀 써드릴게요. 문장을 간단하게 두 갈씩으로 자, 문장이 근데 너무 간단하면 좀 안 되겠지만 자, 기준을 드리면은 최소한 2줄을 넘어서 3줄 가시지 않게 2줄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3줄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두 갈씩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문장을 쓰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와 수어를 맞춰주십시오. 주어와 수어를 꼭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과 결과를 명백하게 써주십시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명백하게 써주시고 근거를 제시를 해주세요. 근거를 제시. 그쵸? 자, 이게 논리적인 글이죠. 자, 이렇게 꼭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답을 쓰실 때 보면은 이거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또박또박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물론 채점하는 교수들은 다 잘 알아요. 선생님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많이 아시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많이 안다는 걸 피력해야 되거든요. 안 쓰면 모르는 줄 알아요. 그쵸? 안 쓰면 이 학생이 몰라서 안 썼구나 점수 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그쵸? 원인과 결과를 명백하게 또박또박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다 아실 텐데 뭐 이러면서 막 생략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다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답안지를 통해서 면접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상하고 그 학문적인 용어를 쓰시고 근데 너무 유식한 용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평소에 쓰는 말이지만 뭐 그 약어나 이런 것만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근데 이제 쓰실 수 있다면 전공 용어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상적인 문장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뭐냐면 선생님들이 또 주어를 막 생략하세요. 문장을 쓰다 보면 주어가 다 빠지고 없어요. 그럼 복잡한 문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김 교사가 어디 갔다라고 한다면 김 교사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김 교사를 빼버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만 써놓으면은 이게 문장이 우리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잖아요. 누가 한 건지 몰라요. 김 교사가 최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데 뭐 최 교사에게를 또 빼는 거예요. 김 교사가 말했다. 누구한테 말했지 막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명확하게 문장의 구성 요소들 그죠? 육하 원칙을 다 써주십시오. 육하 원칙.
근데 요거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육하원칙이라 하면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죠? 요게 문장에 다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김 교사가 박 교사에게 이야기했으면 김 교사가 박 교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써야 합니다. 자,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선생님들이 2번 문제가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2번 문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2번 문제도 전체적으로 이제 한 문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쵸? 자, 여기도 이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저는 썼어요. 여기 논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설명입니다.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 답 쓰는 거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놀이를 관찰하는 게 첫 번째였잖아요. 관찰, 그쵸? 자, 그래서 이 이제 안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그쵸? 그래서 아까 그 지문에 나와 있던 것들 똑같은 걸 만들었고 뭐 해바라기 똑같이 그렸고 뭐 이런 거 관찰한 거 요거 쓰시면 됩니다. 관찰 내용이니까, 그렇죠? 관찰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교육적 의문하고 교육적 지원은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이에요. 여기부터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교육적 의문을 제기했어요. 교육적 의문. 유아들이 그죠? 똑같은 놀이 하는 거 보면서 이제 교육적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자, 분석을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관찰하고 이제 유아들하고 같이 지내왔으니까 의문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뭐냐 하면 안교사가 역할놀이 영역에만 머무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유아들이 나름대로 그죠? 어떻게 해요? 그림책의 내용에 대한 가작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단순히 거기서만 계속 놀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수업했던 이 내용은 이제 그 지문에는 없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가상에서 분석한 걸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죠? 의문한 거를. 교육적 의문은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니까. 보니까, 그죠?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보니까 교육적 의문이 조금 깊이 있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림책의 내용에 대한 가작화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할놀이로 표상해 가고 있구나. 이거를 그쵸 확장해 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단순히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그쵸 이 영역에서 놀지 말고 딴 영역으로 가 이렇게 흩어버린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얘네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그쵸 놀이하면서 막 확장하고 있었는데 쌤이 그냥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안교사가 놀이 지원을 하고 있죠. 놀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이 놀이 지원은 연결돼야 돼요. 아까 교육적 의문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쵸? 그래서 놀이 지원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냐 하면 안교사가 그죠? 역할놀이 영역에서 동화책의 주제가 됐던 새, 구름, 하늘 위의 집 요런 요 관련 책을 읽어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세반에서 요거 관련해서 만들었던 굉장히 멋진 구조물 요런 거를 유아들이 놀고 있는 그 자리 근처에 갖다 놔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와 이건 바로 그 집이야. 그래서 막 신나하고 있는 거죠. 원래 여기 관심이 있어서 거기서만 놀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다음 놀이가 이제 확장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석의 틀,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요거 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맞게 한번 조금 써보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들으셨던 선생님은 이제 전혀 안 보고 쓰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그죠? 3번 문제. 3번 문제도 역시 그렇죠? 이렇게 한 문단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자 들어가서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게 한 문단이죠. 그렇죠? 자, 보시면 안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자, 첫째는 반성적 전월 쓰기. 그렇죠?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도 아까 그 교직 논술 원투 정리 자료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렇죠?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서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성적 전월 쓰기는 뭐라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러 제가 학습 공동체 썼어요. 학습 공동체가 좀 중요하니까 좀 지문을 통해서도 읽어보시고 선생님들도 좀 써보시라고 일부러 제가 학습 공동체 썼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안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증진 사고는 또 많죠. 뭐 이게 교사 전월 쓰기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은 다른 거 쓰셔도 되고 또 이걸 써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 두 가지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죠. 결론. 여긴 결론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론에는 뭐를 쓰는 거예요? 자, 결론에는
결론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은 결론이라고 하지만 원래의 명칭은 요약 및 결론이에요. 원래의 명칭은. 근데 요약 및을 빼고 결론이라고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요약하고 결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결론이라 함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쭉 쓴 거 있잖아요. 내가 앞에서 쭉 쓴 내용에 대한 시사점, 방향 도출이에요. 근데 와 너무 어렵다. 나는 시험 시간에 안 그래도 시간 모자라 이러면 요 둘 중에 하나 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넉넉하게 해서 요거까지 딱 갖추시면 제일 좋죠. 제일 좋으나 이제 좀 잘 쓰시면 그렇죠. 둘 중에 한 가지만 갖고도 조금 잘 쓰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요약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앞에서 쓴 문제를 조금 한번 간단하게 훑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요 앞에가 이제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반성적 사고는 그죠? 전문성 신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까 반성적 사고 저기 쓰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관찰, 교육적 의문, 교육적 지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 안에는 반성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성적 저널 쓰기,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저는 조금 그래도 3줄 정도면 길게 썼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한 줄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결론이 3줄에서 한 5줄 되면 됩니다. 3줄에서 5줄 역시.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되고 여기다가 보시면 저는 여기 결론 시사점 방향을 어떻게 도출했냐 하면 이와 같이 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죠? 수업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사점이나 방향을 도출할 때 막 너무 거창한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한 거, 그렇죠? 당연한 거. 그리고 이 문장의 틀 같은 거는 그냥 외워놓으셔도 돼요. 제가 많은 모범 답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반성적 사고가 나왔지만은 뭐 그 유아교육에서 쓸만한 좋은 개념들이 문제로 다 출제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이게 반성적 사고잖아요. 반성적 사고가 아니고 이제 딴 게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를 할까요? 뭐 그 유아와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아와의 상호작용은 그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업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유아교사로서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는 이제 교사의 전문성 신장 이건 좀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바꾸면 되죠. 그렇죠? 유아교사로서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을 점점 확장을 해 나가서 유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의 틀 같은 거는 조금 봐놓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여기서 단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꾸시면 돼요. 아셨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이제 요약을 쓰는 게 지금, 요약은 근데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요약을 근데 만약에 문제가 5개가 들어있다. 5개를 다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전체적인 요약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좀 특징적인 거 2-3개만 요약을 해주셔도 돼요.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서 요약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결론 안에는 여기 시사점과 방향을 조금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시사점과 방향도 선생님들이 제가 써드리는 요 답안지의 틀을 마음에 드는 거 워낙 많이 드리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가지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거 한두 가지 정도를 요 틀을 조금 외워두세요. 한두 가지는 좀 더 외우실 수 있겠죠. 한 3가지 정도까지는 외우실 수 있겠죠. 틀을 외우셔가지고 그때 그쵸 주제에 따라서 이걸 딱딱 바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론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다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시면 그리고 가능한 한 제가 유아중심, 놀이중심 지금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일반적인 걸 다 제가 예를 다 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다가 조금 쓰셔도 맞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좀 외워두셨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2015 문제를 풀어봤는데 2015 문제는 이제
뭐 요걸 일단 숙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리뷰만 해드렸어요. 그래서 답안을 좀 쓰시고, 아까 제가 수업계획안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최근 5년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3주 뒤에 다시 또 다루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한번 답안을 좀 써보시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최근 5년 문제는 거의 다 풀었어요. 거의 다 풀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개작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룰 거니까 이제 제가 시험지를 다 올려드리면 그 해당하는 연도의 문제들은 그 전에 조금 보고 오시거나 그 중에 일부는 여력이 되시면 좀 작성해보고 오시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시험 시간도 드리고 막 이렇게 다시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눈여겨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번에는 뭘 볼 거냐 하면요. 이제 2016학년도 기출문제하고, 그쵸? 그다음 2016이 아니라 2017학년도 기출문제랑 요거는 모범 답안이 1번, 2번, 3번, 4번 따로따로 돼 있어요. 요걸 좀 볼게요. 이걸 보고 이제 요거는 과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아마 2018, 2019 요거는까지는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한 게 2017까지고 2018, 2019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들춰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예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 자료로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4교시에 2017 기출문제를 문항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